11.2 섹션에 joint entropy 그다음에 conditional entropy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discrete 랜덤 베리어블만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p의 x, y, yi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probability의 x가 xi가 될 확률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y가 yi가 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요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요거를 joint PMF라고 하죠. 그러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것이 어떤 싱글 랜덤 베리어블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러니까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똑같이 정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마이너스 로그의 그것의 확률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것의 에버리징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제 average information 그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그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한 번 그 정보를 받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냐면 요만큼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x하고 y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x는 지금 뭐 3이고 y는 4야 라고 누가 이렇게 알려줬다면은 그런 이제 알려줄 때마다 사실은 정보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probable한 거, 그러니까 자주 확률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적게 받는 거고 굉장히 잘 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정보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한번 x하고 y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냐면 정확히 엔트로피만큼의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joint entropy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이상의 랜덤 베리어블 때 우리는 이제 두 개 가지고만 합시다. 그래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average information 이거를 이제 joint entropy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우리가 uncertain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랜덤 베리어블 x하고 y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폼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 x하고 y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uncertain 하게 되는데 그 궁금증의 크기 그게 정확히 얼만큼이냐면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증의 크기가 joint entropy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nditional entropy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H에 Y given X. 그러니까 이거를 given이라고 읽으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라고 읽지 마세요. 바라고 절대로 읽지 마시고. Y given X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possibility에 대해서 다 우리가 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평균을 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평균을 취한 거니까 항상 이제 여기에 joint PMF가 와야 되죠. joint PMF가 와야 되고 요게 그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제 다 아셨으니까 어떻게 이건 읽는 방법을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컨디셔널 엔트로피입니다. 조건부. 그러니까 x를 네가 받은 상태라는 거죠. x를 이미 이제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다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컨디셔널 PMF가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인트 PMF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헷갈리면 안 된다. 근데 뭐 사실은 뭐 헷갈릴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expectation에 로그 베이스 2에 p y given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joint PMF가 이 앞에 붙는 이유는 평균을 취하려고 이렇게 이 텀이 달라붙는 거니까 평균을 취하려면 당연히 joint PMF 가지고 평균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누구의 평균이냐면 이 녀석의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조건부 확률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어떤 p 뭐 yi given xi 일 때 그때의 어떤 그 정보량이 로그 베이스 2에 1 over p y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yi given xi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그러니까 조건부 엔트로피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y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x를 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y에 대해서 주면 좋은데 y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y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고 있는데 x에 대해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x하고 y하고는 약간의 코릴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겠죠. 그때 여전히 y에 대해서 남아있는 uncertainty 그것이 바로 컨디셔널 엔트로피입니다. 적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x를 받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y에 대한 uncertainty. 그러니까 y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데 x를 준 거예요. x를 주면은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해소가 안 되면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다. x를 받았는데 y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x하고 y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전혀 x를 주는 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인디펜던트하지 않고 디펜던시가 있다라고 하면 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디파인하고 나면은 돌리고 적당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증명할 수 있냐면 자, 이러한 수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뭐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증명을 할 생각이 없고요, 제가. 뭐 그냥 돌리면 금방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뭐냐면 x하고 y에 대한 uncertainty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x, 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uncertainty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average uncertainty죠. average uncertainty를 가지고 있는데 요건 뭐예요? x에 대한 uncertainty죠. 물론 이것도 average uncertainty. 요거는 아까 좀 전에 했었죠. 그쵸? x를 이렇게 한글 안 써지냐? x를 받았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니까 y에 대해가 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 말이 요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y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uncertainty. 요겁니다. 근데 뭐 쓰고 나니까 굉장히 클리어하죠. 그렇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x하고 y 두 마리예요. x도 궁금하고 y도 궁금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도가 지금 uncertainty인데 근데 그러면 그 궁금증 정도는 얼마냐면
x에 대한 궁금증에다가 더하기 x를 받았을 때 여전히 y에 대해서 남아있는 궁금증의 정도를 합치면 그게 되겠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뭐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엔트로피는 절대로 네거티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의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네거티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궁금증의 정도가 네거티브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증은 항상 엔트로피는 항상 0 이상입니다. 네. 근데 0이 될 수는 있죠. 0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확률이 1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아예 디터미니스틱이면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나도 아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0이 될 수는 있는데 네거티브가 되진 않아요. 그게 컨디셔널 엔트로피든 조인트 엔트로피든 무슨 엔트로피든 간에 항상 엔트로피는 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자, 그래서 성립하는 게 뭐냐면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x를 받았을 때 y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궁금증의 정도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average uncertainty, 그것은 y에 대해서 처음 갖는 그 uncertainty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y에 대해서 궁금한데 x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y에 대해서 궁금한데 x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궁금증이 반드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네거티브 정보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줬는데 오히려 내가 궁금증의 정도가 더 커진다든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Y를 기다리고 있는데 X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 uncertainty를 decrease 한다고요. uncertainty를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궁금증의 정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이퀄리티를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 이건 언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statistically independent예요. linearly independent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형대소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statistically independent의 statistically independent random variable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그런 것도 이제 줄줄줄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니까 joint PMF가 각각의 마지널 PMF의 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써질 때는 우리가 x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도 y에 대해서 전혀 궁금증을 제거하지 못하겠죠. 서로 인디펜던트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가 성립한다면, 즉 이제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x하고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한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h에 x. 요거는 그냥 두 개 더한 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사실은 그냥 그 hy라는 거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식은 인디펜던트해질 때만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11-3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joint PMF가 테이블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8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 x가 1이고 y도 1일 확률이 8분의 1인 거죠. 여기 16분의 3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x가 2고 y가 1일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PMF니까 확률이죠. 자, 이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엔트로피를 구해봐라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가 미리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합계를 미리 좀 구해 놓죠.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이렇게 좀
옆에다가 좀 칸을 마련해서 각각에 더한 거. 물론 이제 지금 쓰여져 있는 숫자들의 합은 당연히 1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y가 1일 확률. 예, 그거부터 하면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1.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2, 3, 1이니까 16분의 6인가요?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 괜히 한번 빨간색으로 해보면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2죠. 예. 16분의 1이군요. 예. 그러니까 16분의 4니까 4분의 1인가요? 여기 4분의 1 한번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 16분의 1, 여긴 16분의 4. 그러니까 16분의 6이니까 됐죠? 예. 이렇게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합치면은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하게 좀 해놓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 first column은 어떻게 되나요? 8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이고 여기도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이니까 여긴 8분의 3인가요? 그렇겠죠? 예. 16분의 1, 16분의 2니까요. 16분의 3,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8분의 3, 4분의 1이니까 여기도 8분의 3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16분의 4하고 땅땅 있으니까 예, 맞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다 합치면 1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테이블을 완성한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뭐 hx를 구해라. x의 엔트로피를 구해라. 그거는 뭐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x에 대한 거는 뭐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sum에 p 할까요? p의 뭐 x equal i 그다음에 로그 베이스 2에 p의 x equal i 분의 1 뭐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이걸 해보면은 x가 1일 확률이 지금 우리 지금 다 구했잖아요. 그쵸? 여기 4분의 1, 8분의 3, 8분의 3.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노테이션 상으로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4분의 1, 8분의 3, 8분의 3. 그러니까 이러한 분포를 갖고 있는 것에 엔트로피다 이런 의미로 이거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4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에 4 그 다음에 8분의 3에 로그 베이스 2에 3분의 8 더하기 8분의 3에 로그 베이스 2에 3분의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답을 쓰실 때도 그냥 뭐 요 정도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까지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요. 괜히 또 뒤에까지 하다가 틀려요 또 계산이. 이 정도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답안지 쓸 때도. 자, 그 다음에 h of y를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h of y는 지금 y도 뭐 분포가 똑같네요. 그죠? 분포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8분의 3, 4분의 1, 8분의 3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8분의 3이 두 개 있고 4분의 1이 하나 있었죠. 근데 지금 x의 디스트리뷰션도 보면은 4분의 1이 하나 있고 8분의 3이 두 마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답이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포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여기 그러니까 8분의 3, 8분의 3, 8분의 3 두 마리 있고 4분의 1이 한 마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1하고 2, 3 그 포지션이 다르지 않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정확히 어떤 밸류가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포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 테이블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그리기는 싫으니까 다시 그리기 넥스트 페이지에 다시 그리죠. B번은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구하는 겁니다. x given y를 구해라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공식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더블 썸 한 다음에 ij 이렇게 하고 p에 뭐 xi y equal j1 확률 그 다음에 로그 베이스 2에 1에 probability에 x equal I given y equal j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공식처럼 적어놨는데 이걸로 하지 마세요. 예, 이걸로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요. 특히나 뭐가 피곤하냐면 이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예, 좀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은 권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지금 컨디션이 걸려 있잖아요. 예, y에 대해서 컨디션이 걸려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J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Y는 이제 우리가 J로 인덱싱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H에 이거를 구하는데 여기다가 이게 J로 이렇게 컨디션 걸어서 구해요. 그러니까 컨디션 걸어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걸로 이제 확률로 에버리징 하죠. 그래서 probability에 Y가 J1 확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은 이게 좋습니다.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 H에 X 기분 Y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X하고 Y 랜덤 베리어블 두 마리 있을 때 뭔가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를 컨디셔닝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고정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에버리징 해주는 거, 그죠?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면 그러면 한번 다 그냥 풀로 써볼까요? x에 그러니까 y가 1, 2, 3밖에 안 되니까 y가 1 그다음에 probability에 y가 1일 확률 그죠? 더하기 h에 x given 그다음에 probability equal to 2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또 하나 더 있네요. x y equal 3 곱하기 probability에 y equal 3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 확률은 다 알잖아요. 여기 y equal 1일 확률은 지금 뭐였나요? 요거 세 개 이제 합치면 되니까 그렇죠? 요게 아마 8분의 3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y가 2일 확률은 이거 또 계산해야 되네. 4분의 1이었나요 이게? 요거 아마 그렇죠?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4,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분의 3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y equal 2일 확률은 4분의 1이고 y equal 3일 확률은 3 over.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제 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랑 이 친구 이렇게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y가 1일 때 x의 엔트로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1이라는 걸 주어졌을 때 여전히 x에 대해서 어떤 남아있는 엔트로피를 구하는데 자, y가 1이면은 어디만 보면 돼요? 맨 윗줄만 보면 되죠. 그쵸? 근데 맨 윗줄만 보면 되는데 요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구할 때 그죠? 요거 구할 때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첫 줄 아니야? 딱 보고 첫 줄 보면 되겠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첫 줄이니까 이거 같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면은 안 돼요. 그렇죠? 이걸로 쓰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값들이 다 작죠. 그러니까 합하면은 8분의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밸리드한
분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given y equal 1이라고 했으니까 y가 1인 상태로 고정시키고 나서 x를 새로운 어떤 그 확률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달라고요. 위로 올려달라고요. 확률을. 그러니까 얘를 8분의 1로 놔두시면 안 되고 여기 8분의 1로 이렇게 있잖아요. 8분의 1, 16분의 3, 16분의 1 이렇게 있죠. 그걸 쓰지 말고 8분의 1 곱하기 뭐? 여기다가 3분의 8을 곱해. 그 다음에 16분의 3에다가 또 3분의 8을 곱해. 그 다음에 16분의 1에다가 또 3분의 8을 곱한 그걸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분의 8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 3분의 8을 곱한 숫자들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지네들 합쳤을 때 8분의 3이었으니까 각각에다가 다 3분의 8을 곱해주면 그 곱한 다음의 값들은 합치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냐면 요거요. 요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게 3분의 8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16분의 3 곱하기 3분의 8이죠. 그러면은 얼마냐 이게? 16분의 8,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로그 베이스 2의 2 그다음에 더하기 마찬가지로 여기 16분의 1 곱하기 3분의 8 하면은 얼마인가요 이게? 6분의 1인가요?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로그 베이스 2의 6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h의 x를 구하는데요. 초록색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hx의 given y가 2일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h의 그럼 누가 되겠어요? h의 그러니까 다 4를 곱해서 써야 되니까 여기 4분의 1 그러니까 세컨 로우예요. 세컨 로우만 그 테이블에서 세컨 로우를 보는데 세컨 로우 숫자를 그냥 쓰지 말고 어떻게 써요? 4를 곱해서 쓰라고요. 4를 곱해서 쓰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 알죠. 이게 4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의 4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의 2 더하기 4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의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C번에서는 그 X하고 Y의 joint entropy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A번, B번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이제 B번에서 이걸 구했으니까 이걸 활용하고 싶죠. 근데 이제 이거는 Y를 받았을 때 여전히 X에 남아있는 uncertainty를 의미하니까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HY 더하기 Y를 받았을 때 여전히 X에 대해서 남아있는 uncertainty 그것이 X하고 Y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의 정도다. 뭐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B번에서 구했고요. 이거는 A번에서 구했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별로 어려울 건 없겠다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mutual information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테이션이 이렇게 되는데요. i의 x, y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x가 y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y가 x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 hx의 마이너스 h x given y 이것이 mutual information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예요? x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average x에 대한 uncertainty,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y를 받았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죠? 남아있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그죠? x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uncertainty죠. 그러니까 y를 받았을 때, 그죠?
y를 받았을 때 그 얘기는 뭐 안 쓸게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원래 uncertainty를 가지고 있었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y를 준 거죠. 그렇죠? x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y를 받은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uncertainty. 그래서 그거를 뺐다. 그 얘기는 뭐예요? y가 줄 수 있는 정보량이죠. x에 대해서. 그렇죠? y가 준 정보량. 예, 그러니까 이게 mutual information이죠. 근데 이게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같고요. 그 다음에 x, y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y-h에 y given x로 이렇게 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치 그 교집합, 합집합 그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h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h에 xy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약간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교집합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드린다면은 사실 뭐 전체를 그리는 거는 의미가 없겠군요. 괜히 전체를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x, y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차지하는 위치가 이제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근데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지난번에 이거는 얘기 안 했구나. 어찌 됐건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다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 주면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럼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다 valuable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네거티브 콜레이션을 갖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도 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다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x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y를 가르쳐 주더라도 그것이 x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감소시킨다 또는 감소를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y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 또는 y가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 이것을 우리가 mutual information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3 섹션에 channel capacity 보겠습니다. channel capacity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파이프 모양으로 그렸는데 이게 이제 information 파이프예요. information 파이프고요. 그래서 어떤 information 파이프가 정보를 얼마나 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신 채널이 있으면은 그 연구를 할 때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건 이제 측정이죠. 측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측정을 해서 이제 그 통신 채널의 특성을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짓이 뭐냐면 채널 캐파시티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이 나왔으니까 이제 채널 캐파시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채널 캐파시티를 어치브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모뎀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제 통신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 단계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측정하고 매스메티컬 모델링, 그다음 채널 캐파시티 계산, 그다음에 채널 캐파시티를 어치브할 수 있게 모뎀 디자인, 그다음에 모뎀 디자인 한 다음에 모뎀의 구현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어떤 통신 채널이 있을 때 그것의 캐파시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얼마만큼 빨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인가 그것에 대한 리밋을 이렇게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채널 캐파시티라고 하고 채널 캐파시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맥시멈의 P of X 이거는 지금 X의 PMF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 of X라는 건 X의 PMF예요. 그 다음에 뭐의 맥시멈 값이냐면 X하고 Y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좀 전에 정의 드린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그 맥시멈 값을 우리가 채널 캐파시티라고 합니다. 요건 좀 전에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뮤추얼 인포메이션 X하고 Y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채널이라는 게 통신 채널이라는 게 사실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X를 보내더라도 X를 그대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X를 보냈는데 X를 그대로 받으면 통신 이론은 사실 할 게 없어요. 노이즈가 없는데 무슨 통신 이론이에요. 보낸 거 그대로 받을 텐데.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통신 채널의 문제는 우리가 X를 보내더라도 노이즈는 항상 존재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뭐 극저온, 그러니까 0도 켈빈이 아닌 이상 전자들이나 뭐 원자들이 이렇게 떨고 이런 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계속 이렇게 발발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서머 노이즈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의한 잡음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모뎀을 뭐 절대 온도 그 0 켈빈에서 우리가 모뎀을 동작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노이즈는. 그러니까 X를 보내면 우리가 X를 못 받고 Y를 받는 거죠. 그럴 때 그 X가 Y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뭐 정보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니까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 값.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때요? 이 PMF를 계속 바꿔 나가죠. 그 얘기 뭐냐면 파이프 캐패시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거의 흘리질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파이프에 물을 흘리질 않으면 파이프의 용량을 알 수가 없죠. 아니 그 디터미니스틱한 거를 뭐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안 보내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캐패시티를 알아요? 그러니까 캐패시티를 알려면 일단 물을 많이 흘려야 최대한 물이 흘러 들어갈, 그러니까 물이 그 보낼 수 있는 그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서 맥시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PMF를 조정을 해서 어쨌든 최대한 정보를 많이 보내게 노력을 하고 그때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양, 그것이 바로 채널 캐패시티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그렇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11-4 example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죠. 그래서 우리가 0 또는 1을 보내고 받는 리시버에서도 0 또는 1을 받고 그 다음에 이 crossover probabil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엡실론을 우리가 이제 crossover probability라고 하는데 이 녀석 즉 에러 probability예요. 그러니까 0을 보낼 때 1을 받을 확률 또는 뭐 1을 보낼 때 0을 받을 확률, 그것을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잡을 때 이제 그러한 채널을 우리가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채널의 채널 캐패시티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채널 캐패시티는 우리가 좀 전에 했습니다만 여기 그 X의 PMF가 이렇게 있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x-hx given y 또 있고 hy-hy given x도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쓰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겠느냐? 계산을 할 때는 이 밑에 거 이렇게 계산을 해야 편합니다. 근데 사실 개념을 잡기에는 위에 거가 좋아요. 그러니까 값은 같은데 그래서 위에 걸로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그러니까 y가 x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주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 상황 자체가 뭐예요? y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y 쪽에 있는 그 리시버는 x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궁금증의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금 통신을 함으로써 이 y 쪽, 그러니까 리시버는 사실은 뭘 받아요? y를 받죠, 그죠? y를 받아서 여전히 x에 대해서 남아 있는 궁금증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uncertainty가 h의 x given y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주는 게 정확히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되냐면 y가 x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딱딱딱 이렇게 설명이 잘 들어맞죠. 근데 계산을 할 때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엡실론이라는 게 얘가 지금 뭐예요? probability에 y가 1, 그렇죠? x가 0, 뭐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y equal 0, given x equal 1,
그죠? 이거잖아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엡실론도 사실은 뭐예요? 이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probability에 y equal 1, given x equal 1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확률이 전부 다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조건이 y에 들어가 있는 이 첫 번째 라인 이 식은 계산할 때 별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아. 이게 내가 갖다 쓰기에 영 불편해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이 두 번째 식이 좋습니다. 이게 계산할 때 이게 좋습니다. 왜 좋냐? 이건 보면은 이 y given x 스트럭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y given x로 돼 있어서 이게 y given x로 된 이 스트럭처랑 딱딱 잘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두 번째 식 가지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려고 먼저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그러니까 H의 y given x부터 계산해 볼게요. H의 y given x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이 랜덤 베리어블 두 마리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H의 이거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괜히 시그마 쓰지 맙시다. 그렇죠? 이거 뭐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H의 y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0일 확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y의 given x가 1일 때 probability에 x가 1일 확률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x가 1일 확률을 지금 p라고 일단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그냥 p로 되는 건데 어쨌든 자, 이걸 p라고 그냥 놓읍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x가 0을 보낼 확률은 1-p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자, x가 0일 때 y의 엔트로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그림을 보시면 자, x가 0을 보냈을 때 y의 y는 0 또는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가는 거랑 0을 보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랑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x가 0을 보낼 때 y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 거죠? y가 0일 확률은 1-epsilon이 되는 거고 y가 1일 확률은 epsil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binary entropy function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그래서 이게 h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의 epsilon이라고 그냥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1-p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h의 epsilon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1일 때 이거 보내봐야 어차피 그리고 1이라고 컨디션을 걸면 y가 0일 확률이 epsilon이 되고 y가 1일 확률이 1-epsilon이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되는 거죠. h epsilon에 여기는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h epsilon이라는 것이 즉 binary entropy function의 그 값에다가 epsilon 대입한 것 그것이 바로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 페이지에서 유도한 것이 지금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에다가 엡실론 대입한 거다. 여기까지 이제 구해놨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더 나가면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은 뭔지 다 아시니까 그걸 대입하면 epsilon log base 2 epsilon plus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채널 캐파시티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다시 그릴게요. 이거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0, 1, 여기 0, 1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 epsi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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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psilon 이게 이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채널 캐패시티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맥시멈에서 여기 P of X라고 해서 이제 P 그 X의 PMF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파라미터가 P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파라미터 P가 지금 뭐였냐면 P가 이거예요. 예, P가 뭐냐면 probability에 X가 0을 보낼 이거 1을 보낼 확률. 그죠? 예, 0을 보낼 확률을 우리가 1-P라고 놓기로 했죠. 그 뭐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처럼. 예. 그래서 그 파라미터 P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걸 맥시마이즈 하려면 그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려면 이 수식에서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P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면 Y의 엔트로피를 최대로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이 P를 2분의 1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제일 Y의 그 엔트로피가 커지잖아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1을 그러니까 X를 1을 많이 보낸다. 그럼 아무래도 Y도 엡실론이 작다는 가정하에 Y도 1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Y의 엔트로피가 작아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P를 2분의 1로 놔야지만 누가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이 H of Y, 즉 Y의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되고 따라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맥시마이즈 되겠죠. 근데 P를 백날 바꿔봐야 이쪽 뒷부분은 바뀌지 않죠. 이거는 엡실론만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capacity 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C는 지금 H of Y는 이거는 맥시멈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2분의 1로 그러니까 P를 2분의 1로 잡아주면 이거 잡아주면 이거 어떻게 돼요? H of Y는 뭐 반반으로 나올 테니까 0하고 1이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페어 코인 던지는 거죠. 찌그러지지 않은 그러니까 앞면 뒤면 나올 확률이 똑같은 동전을 던지는 건데 그거는 한 번 던질 때마다 인포메이션이 몇 비트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확히 1비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캐파시티가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엡실론 로그 베이스 2 엡실론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엡실론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널이 고정되면 엡실론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야, 이거 엡실론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되는 채널이야라고 해서 엡실론은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고정된 숫자. 채널이 정해지면 엡실론은 정해져서 오는 거고 제가 바꾼 거는 뭐예요? P는 우리가 계속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P를 바꿔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파이프에 쏟아붓는 물의 양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P를 2분의 1로 하면은 쏟아붓는 정보량이 많은 거고요. P를 예를 들어서 2분의 1 말고 다른 확률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그 쏟아붓는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파이프 용량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C를 한번 그려보면 C를 엡실론에 따라서 한번 그려봅시다. 물론 이제 엡실론은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채널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숫자지만 그래도 채널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엡실론이 큰 채널도 있고 엡실론이 작은 채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엡실론은 크로스오버 프로버빌리티 확률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 그려보면 세로축이 지금 C예요. 캐패시티.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엡실론이 1이거나 엡실론이 아니면 0인 채널이 좀 더 쉽겠네. 엡실론이 0이면 뭐예요? 에러가 안 생기는 채널이죠. 그러니까 에러가 안 생기는 채널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사용할 때마다 얼마를 보낼 수 있어요? 여기가 최대값이 1입니다. 그래서 1비트를 보낼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채널에 그러니까 채널에서 에러가 안 생기면 여러분들이 0 또는 1을 보내면 몇 비트를 전송한 거예요? 1비트를 전송한 거지.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채널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채널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분의 1 정도가 에러가 난다. 4분의 1 정도가 에러가 난다. 그러면 그때 그 채널은 정보를 못 보내는 채널이냐? 그 채널도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최대한 얼마만큼 보낼 수 있냐면 요만큼. 여기 아까 엡실론에다가 이거에다가 여러분들 채널 캐패시티 계산해 놨죠? 거기 엡실론에다가 4분의 1 대입한 만큼은 여러분들이 채널을 한번 사용할 때
그 비트만큼 보낼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재밌는 거는 엡실론이 1이더라도 정보를 완벽하게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0을 보내면 처음부터 1로 가고 1을 보내면 아예 0을 받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리시버도 그걸 알고 있으면 그렇죠? 리시버도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리시버는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녀석이 뭘 보냈는지를 모르는 거지 채널 모델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채널 모델 수학적으로 이게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고 엡실론은 얼마야? 라고 이거는 리시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지. 근데 모르는 건 뭐예요? 뭘 보냈는지를 모르지. 그죠? 네. 그래서 엡실론이 1인 그런 채널도 사실은 완벽한 채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히 다르게 받는 채널이니까 리시버에서 정보를 복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그래서 엡실론이 2분의 1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셔플링하는 채널이죠. 그죠? 지 맘대로예요. 네, 지 맘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전혀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